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 활동을 갖고 구도심 재생사업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포항중앙초등학교 이전 공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3월 개교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고 탄핵 찬성 촛불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은 대통령의 퇴진 시점 명시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새누리당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야당이 협상을 안 하니 우리가 당론으로 대통령께 4월 30일까지 물러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탄핵은 하지 않겠다. 김석기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사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어떤 선택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당의 진로에 옳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김정재 의원은 지역의 민심을 존중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대통령 탄핵은 지역의 민심이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촛불 민심에 나타난 우리 포항 시민들의 어떤 뜻을, 그 민심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탄핵 투표 전에 그 민심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탄핵안 찬성 동참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오늘 성명을 내고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리 당략보다 경북도민의 민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촛불 집회 참여자가 늘고 있고 어제 대구에서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그동안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사실을 반성했다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큰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가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을 통해 구도심 재생 사업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포항 그린웨이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사안도 없고 질의한 의원이 3명에 불과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안병국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 포항시가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치단체가 행정, 재정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선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시는 민관 산학이 함께하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도심 6개동의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시재생 주민대학, 도시재생 리레이 콘서트, 도시재창조 시민 소통 한마당,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백인규 의원은 포항 도심을 연결하는 등산로 조성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지곡동에서 양악산, 연화제를 거쳐 장성동에 이르는 등산로를 구름다리 등으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포항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갈수록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책을 물었고 포항시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공원이 부족해서라고 보는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타 지역의 성공 사례인 학교 운동장 및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두고선 작품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타 지역과 중복 전시된 작품이 몇 점인지 밝혀주시고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전시되는 작품은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지. 포항시는 조각 분야의 특성상 중복 전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행사성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정 질문은 당초 이틀간의 일정으로 예정됐지만 질의할 의원이 적고 쟁점 사항도 없어 하루로 단축된 데다 사업 설명과 건의 위주로 이뤄져 시의회가 행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경남 창녕 우포 늪에서도 검출되면서 경상북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와의 경계 지역에 운영했던 거점 소독 시설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집단 사육지와 철새 서식지 인근 농장 등 35곳을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해 일제 검사와 상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계열화된 식품업체들이 청정 지역인 대구 경북으로 새끼와 종란을 보내려 한다며 지역 농가들의 반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우현동으로 이전하는 중앙초등학교의 내년 3월 개교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30개 학급 규모로 포항시 북구 우현지구에 건설 중인 포항중앙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앞쪽에 4층짜리 본관 건물은 골조 공사를 마치고 외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뒤쪽에 주차장과 강당 건물은 콘크리트 타설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개교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정률이 4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제 본부가로 공고를 치는데 이게 어떻게 3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완공된다는 거 지금 공고를 치면서.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공사를 맡은 주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초 개교 전에 공사를 마치기로 했던 운동장 옆 야산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학교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부모들도 마음을 놓고 이에 대해 교육청과 시공사는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다소 공정이 지연됐습니다만 3월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개교 소식에 인근 아파트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이 대거 이사를 온 데다 인근 두호초등학교 학생 상당수도 신설 학교로 전학을 오기로 해 개교가 지연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중앙초등학교에 내년 3월 정상 개교가 미뤄질 경우 교육청은 부실 관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오늘 수험생에게 통보된 가운데 국어와 수학은 어려웠고 영어는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만점자 비율은 국어 0.23%, 수학 나형 0.15%, 가형 0.07%로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영어는 0.72%로 올라 인문, 자연 계열보다 모두 국어와 수학이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은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학은 29일까지 수시 전형을 끝내고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정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30%지만 수시 2월 정원이 10%가량 된다며 2월 인원을 확인해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포항 지역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원서 접수 결과 4년 연속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정원 3,696명에 3,257명이 지원해 평균 0.8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경쟁률 0.97대 1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적정 규모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춥겠고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주는 영하 6.2도를 기록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더니 10도 안팎까지 회복됐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낮부터 차차 오르기 시작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다만 토요일에는 또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새 없이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데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0도, 포항 1도, 경주 영하 2도고요. 낮에는 울진 10도, 영덕 9도, 포항 11도, 경주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4도, 독도 7도,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먼 바다에서 내일 오전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경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아직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근남면 미래조경건설 주식회사 진두용 대표 1,000만 원, 경주시 황호동 강남 숯불갈비 김진일 씨 10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체육회 50만 원, 황보리 이진광 씨 50만 원, 울진군 매화면 기양 1, 2 주민 1동 30만 원, 매화 1, 2 주민 1동 30만 원, 문화체육회 1동 30만 원, 울진읍 고성 3리 노인회 1동 2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다천 1리 주민 1동 13만 원, 매화면 윤종구 씨 10만 원, 기성면 이평 1, 2 주민 1동 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으로 수동 정지했던 월성 1, 2, 3,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내일까지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오늘 밤 11시부터 나머지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발전이 재개돼 오는 9일 4개 호기 모두 전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성 원전 1, 2, 3, 4호기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동 정지된 뒤 80여일간 정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